9.5절에서는 산술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술연산은 원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해야 되는데 곱셈과 나눗셈은 우리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컴퓨터에서 이해 보수 표현 방법을 쓴다 그랬죠. 사실은 이 컴퓨터 이 기계 자체는 덧셈 뺄셈을 할 때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unsigned number, 그러니까 이진수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 결과를 놓고 unsigned number로 해석을 해도 계산 결과가 맞고, 그 다음에 정수로 해석을 해도 signed number로 해석을 해도 결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에 있는 이 데이터를 signed number로 볼 거냐, unsigned number로 볼 거냐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머의 몫이지, 컴퓨터 자체는 이 하드웨어 자체는 이 데이터를 그 signed number인지 unsigned number인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하지 않고 이 결과를 signed number로 해석해도 맞고 그러니까 이해 보수로 해석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오고 unsigned number로 해석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항 덧셈하고 덧셈과 뺄셈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셈 뺄셈에서 이 오버플로우가 나는 것과 이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검출할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명령어 중에서 단항연산은 항이 하나 있는 연산이죠. 항이 하나 있는 연산. 산술연산이랑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덧셈 뺄셈과 관련해서는 니게이트,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니게이트는 음수로 만드는 거죠. R에 있는 데이터 자체를 마이너스 R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사인드 넘버로 해석을 하고 마이너스 R로 만드는 건데, 이건 2의 보수를 만드는 거죠. 2의 보수로 바꾸는 겁니다. 인크리먼트는 R의 내용을 1 증가시키는 거고요. 디크리먼트는 R의 내용을 1 빼는 겁니다. 다음 명령어 실행 결과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R1의 값이 2C죠. 2C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니게이트를 하면은 1과 0이 바뀌죠. 1, 0, 1, 그 다음에 0, 0, 1, 1. 이건 1의 보수로 바꾼 거고, 여기다 1을 더하니까 이게 1, 그 다음에 0, 0 이렇게 되죠. 0,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의 보수로 바꾼 다음에 1을 더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2의 보수를 바꿀 때는 원래 숫자를 다시 갖다 적어 놨는데요. 2의 보수로 바꿀 때는 각 비트를 0과 1을 바꾸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해라 이렇게 했죠. 근데 두 단계로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LSB부터 맨 오른쪽서부터 봐가지고 첫 번째 오는 1은 가만 놔두고 나머지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만나는 1은 가만 놔두고 나머지를 바꿔주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3F인데 이 3F를 하나 더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0이 되겠네요. 4, 1100, 그 다음에 요 네 개가 다 00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에서 1을 빼라 하는 거예요. 0에서 1을 빼라. 0에서 1을 뺄 때는 하나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그 빈자리에서 빌려와서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 값이 다 1111, 111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진수로 해석할 때 마이너스 1에 해당되죠. 이게 10진수로 해석할 때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은 이진수 덧셈과 뺄셈을 보겠습니다. 덧셈은 add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이 동작은 R1 더하기 R2를 해서 다시 R1에 넣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뺄셈의 명령은 sub이고, R1, R2 하면은 R1에서 R2를 빼서 그 결과를 R1에다 넣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뺄셈은 실제로는 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 R1 더하기 R2를 2의 보수로 바꿔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서 하는 거죠. R2를 2의 보수로 바꾸는 것은 이 다음
바로 설명을 하겠지만 R2를 보수로 바꾸고 1 더해주면 되니까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계로 할 때는 그냥 게이트만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뺄셈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뺄셈기를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이 덧셈 가지고 뺄셈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이진수를 더한 예가 있습니다. 8D하고 6, 5를 더했는데요. 더했더니 이제 F2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진수를 더했는데 이 숫자들을 다 unsigned number로 해석을 해도 이 결과가 맞고 이것을 signed number로 해석을 해도 이 결과가 맞습니다. 그걸 한번 따져보면은요. 일단 unsigned number로 보면은 128에다가 요게 13이죠. 111이니까 13. 128에다 13을 더하면 141입니다. 141.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계산해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러면 101입니다. 101. 그럼 이걸 10진수로 더해 보면 242죠. 242. 10진수로 더해 보면 그런데 여기 있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 봐도 또 24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unsigned number다 라고 생각을 해서 더해도 같은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signed number로 해석을 해보면 이걸 signed number로 해석을 해보면 이 숫자는 이게 1이니까 음수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의 보수로 바꿔보면 0, 1, 1, 1 그 다음에 그 다음 네 개는 0, 0 10이죠. 0010, 0010입니다. 그래서 이 이진수는 마이너스 115에 해당이 돼요. 이건 마이너스 115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이게 사인드 넘버니까 그냥 101이죠. 이거 101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01입니다. 그래서 10진수 영역에서 이 두 개를 더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14인데, 이 숫자를 이제 2의 보수로 바꿔보면 이게 1이니까 음수잖아요. 그래서 2의 보수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0, 0, 0, 0, 0 4개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1, 1, 1, 0이죠. 처음에 오는 1을 놔두고 나머지를 바꾸라 그랬으니까 이게 1, 1, 1, 0입니다. 그럼 이게 14잖아요. 14.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사인드 넘버로 생각해서 10진수로 변환해도 10진수 영역에서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연산기 자체는 이 숫자를 사인드, 언사인드 구별하지 않고 더하는 거고,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언사인드 넘버로 해석하거나 사인드 넘버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뺄셈 할 때 2의 보수를 더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4인데요. 4인데 이걸 10진수로 계산해 보면 78입니다. 78이고 그 다음에 빼기 18을 빼보면 이건 18이니까 이건 10진수로 보면 16에다 8도 하니까 24죠. 그래서 마이너스 24입니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인데 이걸 10진수 영역에서 계산해 보면 54가 되죠. 이게 54가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이걸 뺄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2의 보수로 바꿔서 2의 보수로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이 숫자를 2의 보수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더합니다. 이걸 더하고 나면은 0, 1, 0 하나 올라가서 1, 0 하나 올라가서 0하고 1 이렇게 되는데 이 자리는 이건 캐리로 들어가 버리죠. 이건 캐리로 들어가고 레지스터에 남은 건 이 부분만 남습니다. 이 부분만 남는데 이게 바로 54죠. 이 부분이 54예요. 그래서 이 캐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남은 부분이 이 뺄셈의 결과랑 같습니다. 그래서 뺄셈이라는 것을 컴퓨터는 이렇게 빼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빼지는 수를 2의 보수로 만들어서 더합니다. 이렇게 더해서 나온 답을 그대로 정수로 계산을 하면 이게 정수 뺄셈이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은 정수 연산에서 생길 수 있는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레지스터의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연산 결과가 이 수를 표현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오버플로우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오버플로우는 MSB에서 생기는 캐리랑 바로 이전 단에서 생기는 캐리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오화해서 1이 되면 오버플로우가 생깁니다. 이 연산식의 결과는 이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인 거죠. 이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캐리 두 개를 봤을 때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예제에서 오버플로우가 다음 식에서 오버플로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9하고 45를 연산을 했는데요. 일단 이쪽 그 이진수를 계산하기 전에 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비트짜리 연산을 하죠. 8비트짜리 연산을 할 때 수의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죠. 127까지입니다. 127까지가 수의 표현 범위입니다. 그러면 89하고 45를 더하면 132가 되죠. 이거는 양수로 127보다 크니까 이건 오버플로우입니다. 이건 오버플로우가 나와야 맞고요. 그 다음에 89에서 45를 빼면 이건 44가 되는데 이건 오버플로우가 아니죠. 이거 오버플로우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89에서 45를 더하면 이것도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89에서 마이너스 45를 빼면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134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128보다 작으니까 이것도 오버플로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진수만 갖고 알 수 있는 게 부호가 다른 숫자를 더할 때 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나질 않죠. 왜냐하면 절대값이 더 큰 숫자보다 작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럴 때는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호의 숫자를 더하거나 같은 부호의 숫자 마이너스를 빼거나 이럴 때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진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변환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한테 맡기로 하고 연산 결과만 보겠습니다. 이게 89고요. 이 부분이 89고 이게 45입니다. 이걸 더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마이너스 122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MSB가 1이죠. 여기는 MSB가 0이라서 양수인데 양수 두 개를 더했는데 음수가 됐죠. 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버플로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검출하냐면은 요게 맨 위에 빨간색이 각 비트를 더할 때 각 자리에서 생긴 캐리를 표시했는데 맨 앞에 있는 요 캐리 두 개, 맨 앞에 있는 캐리 두 개가 0과 1이죠. 0과 1. 그렇습니다. 아까 이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오버플로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오버플로우가 해당됩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는 89고요. 이건 89고 마이너스 45를 2의 보수로 표현한 겁니다. 마이너스 45를 2의 보수로 표현해서 더한 거죠. 이렇게 더했더니 이 답이 44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캐리를 보면 앞에 두 개가 둘 다 11입니다. 두 개가 11. 그래서 캐리가 생겼다고 해서 오버플로우가 난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고. 그래서 앞에 두 개의 캐리가 1이면 이때는 오버플로우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 오버플로우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오버플로우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9죠. 89에 대한 2의 보수 표현입니다. 그리고 45를 더했어요. 더한 결과가 MSB가 1이죠. MSB가 1. 그러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4가 되고요. 마이너스 44가 되고 이때 앞에 캐리 두 자리를 보게 되면 00입니다. 00. 그래서 이것도 둘 다 0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1이 아니니까 이것도 오버플로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마이너스 89에 해당되는 숫자고 이것이 마이너스 45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여기가 0이 돼 가지고 양수가 됐죠. 분명히 음수인데 더했더니 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십진수로 해석해 보면 122입니다. 앞에 두 개의 캐리를 보면은 여기는 0인데 요건 1이죠. 둘 중에 하나가 1이죠. 둘 중에 하나가 1. 그래서 이것도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의 캐리를 익스클루시브 OR에서 이 값이 1이 나오면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예제로서 상태 레지스터의 조건 플래그들을 값을 한번
계산해 봐라 했는데 그냥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여기가 1이니까 사인 플래그이죠. 이건 1이고요. 제로 플래그는 이게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0이고 이건 0이고요. 그 다음에 캐리 플래그는 캐리는 여기 나온 캐리죠. 캐리 0이고요. 페리티는 1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죠. 1의 개수가 세 개. 그래서 짝수 페리티로 만들려면 이제 1이 됐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는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가 1이니까 이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내서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렬가상기 회로를 보겠습니다. 병렬가상기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논리회로 배울 때 조합 논리에서 배운 병렬가상기죠. 거기에 지금 이렇게 익스클루시브와 게이트를 통해서 여기 회로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A 더하기 B를 하는데요. A가 이거죠. A가 여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4비트 이게 8비트 덧셈기면 이게 이런 게 8단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쪽에 있죠. B는 이쪽에 B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기를 합니다. 이렇게 더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제어 신호가 있죠. 이 제어 신호를 간단하게 C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A는 그냥 전가상기로 들어가죠. 전가상기로 이렇게 들어가고 B는 익스클루시브와 게이트를 거쳐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익스클루시브와 게이트를 이 제어 신호가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익스클루시브와 게이트 진가표를 여기 적어 봤는데요. C가 여기죠. C가 여기고 B는 이거 통과하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C가 0일 때는 그럴 때는 여기 값이랑 여기 값 똑같죠. 여기 두 개 똑같습니다. 그래서 C가 0일 때 여기 여기가 F죠. 여기가 F 값이 B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C가 0일 때는 이 회로는 A 더하기 B를 하죠. 여기는 A가 이렇게 들어오고 일로 B가 들어오니까 A 더하기 B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add sub이라는 제어 신호가 0일 때, 이 신호가 0일 때 A 더하기 B를 하죠. A 더하기 B를 해서 합이 이렇게 나오고 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캐리하고 요 캐리를 XOR을 하게 되면 이걸 두 개 이렇게 XOR을 해서 뽑으면 이게 오버플로우 플래그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C가 1일 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가 1이죠. 1입니다. 그러면 이 F에 나오는 값이 이 값이 반대로 나오죠. 이 값이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B바가 됩니다. B의 바가 됩니다. 여기가 1일 때는 여기는 A죠. 여기는 A고 이 자리에는 B바가 내려오죠. B바가 내려와서 B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1이 같이 더해지죠. 1이 같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B를 1의 보수로 바꾼 거죠. 이 부분이 B바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B에 대한 1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식은 A 빼기 B를 하는 거랑 똑같죠. A 빼기 B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을 할 때 그냥 이 회로 가지고 이 제어 신호 값을 조절해서 이게 0이면은 A 더하기 B를 하는 거고 이 값이 1이면 A 빼기 B를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연산기 하드웨어는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병렬가상기로 할 수 있습니다. 산술 연산에서 공부한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산술 연산은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인드로 해석을 하거나 언사인드로 해석을 하거나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낭 산술 연산은 2의 보수를 만드는 거, 니게이트죠. 이거는 음수를 만드는 연산이 있고 1을 증가시키는 것하고 1을 감소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덧셈과 뺄셈 연산이 있는데 덧셈은 그냥 A 더하기 B를 하고 뺄셈은 A 더하기 B 바 더하기 1을 하죠. 이게 결국 A 빼기 B를 한 겁니다. B에 대한 2의 보수를 구해 가지고 더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뺄셈을 하게 되는데 그냥 병렬가상기에다가 B 쪽에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뺄셈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계산 결과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트의 크기에 의한 수의 표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오버플로우를 검출하는 방법은 MSB에서의 캐리하고 그 아랫단에서 캐리
이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OR에서 검출할 수 있습니다.